네, 지난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안 협상, 불확실성,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선방에 나서주면서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굳건한 모습 보였던 미증시, 어제는 좀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간 그래도 흐름이 비교적 양호했는데 지금 국내 증시 어떤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과거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됐었던 사례가 이제 두 차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1년 8월 달에는 좀 기습적으로 이제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사례가 네. 있었고, 이때 유럽 재정 위기랑 이제 겹치면서 증시에 좀 큰 충격을 좀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제 하루에 그날 당일에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급락을 하고, 코스피 역시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이제 급락을 했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1990원대까지 이제 급격하게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겹쳤다 보니까 외환 당국이 좀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그 약세 폭은 이제 1,110원대를 이제 넘지 못하고 좀 마무리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사전적으로 이미 예고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의 내성이 높아진 네. 상태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고, 미증시나 뭐 국내 증시 역시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내외에서 이제 하락폭이 마무리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와 같이 이제 등급 전망을 이제 작년도에 이미 낮춘 이후에 실제로 그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그 전망들이 우세했고, 이제 실제로 좀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의 마감 시한이 이제 7월 중순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재무부 쪽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채무 불이행 시점이 이제 8월 중순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아마 관련 이슈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증시 과열 신호다, 과매수 신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진짜 그 하락의 원인은 차익 실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좀 어느 정도 빌미가 되어서 이제 단기 조정에 그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5월 13일에 그 미중 관세가 이제 90일 유예가 됐고, 그 관세 인하폭 자체도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지면서 리스크온 심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 여겨졌었던 뭐 반도체, 전력기기, 자동차 이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반등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빈집이기도 했고, 이제 공매도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보게 되시면은 그 공매도 물량 자체도 이제 굉장히 하향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되는 시점에 이제 반도체의 반등폭이 클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월 9일에 상호관세 유예 때문에 이제 그 전저점을 이제 깨면서 이제 기록을 전저점 이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낙폭은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630선, 지금 이제 지수가 저항을 받고 있는 2630선이 공매도 재개 직전의 그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2630선이라는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그 동력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단기 과열에 따른 그 이벤트,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이벤트 발생을 하면서 그걸 이제 명분으로 이제 좀 단기 과열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수 흐름도 잘 봐야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수 대비 이제 선전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종목 장세라고도 봐야겠는데 앞으로도 뭐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 흐름처럼 이렇게 지수가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이상으로 이제 지수의 그 박스권 돌파를 견인할 만한 동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반도체 업종의 그 이익 모멘텀 자체가 이제 하반기 쪽에 좀 몰려 있기도 하고 네. 이 그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이익 가시성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더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에는 YOY로 감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이상으로 지수 박스권 돌파를 이제 견인할 만한 동력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세 역시도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 상호 관세 그 중국을 비롯한 그 타 국가들과도 이제 그 관세 유예를 해줬는데 유예가 종료되는 그 시점이 이제 7월, 8월 중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어서 네. 그때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정점에 다다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가 좀 그 박스권 돌파를 견인한 그 대형주들이 지수의 박스권 돌파를 이제 견인하기에는 아직은 시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처럼 반도체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 상대 강도가 이제 약화된 그 시기에 그 개별주 순환매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짧게는 1.5년, 이제 길게는 3년 정도 그 기간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업종의 그 상대 강도가 약화된 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간 지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3분기까지는 좀 이런 유의미한 그 박스권 돌파가 조금 요원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박스권 돌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 방산과 같은 이런 섹터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관세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섹터들이 좀 수혜를 봤었는데, 앞으로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 뭐 다른 섹터들이 부상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반기에는 명확하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조선과 방산 이제 이런 애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네. 관세와도 무관한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명백하게 주도주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4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됐고,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는 환경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제 중립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다라고, 그러니까 찬집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고 이제 좀 지난주 반등세에서도 이제 반도체 반등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관세 수준이 이제 기존 예상보다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해서 타 섹터 대비해서 좀 수혜가 두드러졌던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이제 비중 축소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방산이라는 그 섹터 자체에서 뭐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기 조정폭은 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엔비디아 그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또는 이제 뭐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정책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뭐 원전이나 신재생 쪽으로도 이제 주도주가 이동할 가능성을 지금의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아무래도 꽉 차 있겠죠.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관세 때문에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 뭐 자동차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벌써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또 선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실적을 중심으로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좀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이제 섹터가 화장품, 카지노, 음식료 같은 이런 내수 소비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주된 요인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향 판매량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이제 생각보다 좀 늘면서 이게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됐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동안 투자 포인트가 이제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은 일본 쪽 그쪽에 대한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 판매량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과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매크로 단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향으로 나가는 그 물동량 자체는 이제 앞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관세 유예가 되면서 그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그 수출량 자체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고, 이제 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와 같이 그때 이제 그 중국
중국의 그 대미국 수출량 보면 이제 거의 한 2, 3년 동안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그 물동량이 감소할 거라는 감소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을 내수 그 수출 다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수 쪽으로 이제 소화해야 되는 그런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금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그 중국의 그 내수 부양책 자체가 이제 내수 소비나 아니면 문화, 서비스 소비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얘네들은 확실히 이쪽에다가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싶어하는 모습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세금 환급, 그 면세 환급 제도를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을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그 접근성을 높이면서 내수 진작을 그 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여행 관광객 수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이제 점들을 봤을 때 2, 3분기에 그런 내수 소비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 소비재 쪽이 실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이제 우리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누가 당선이 되든 확장 재정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정책 수혜주 어떤 섹터들 보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에너지 업종, 그 산업재 업종, 그 인프라를 까는 그런 업종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야당의 그 의견을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스탠스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에너지 믹스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한 그 의견 자체는 그 여야가 의견 합치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이제 작년에 그 미국의 이제 대선에서도 나타났었던 양상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애초부터 이제 신재생과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전력을 이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초점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맞춰져 있었을 뿐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이제 원전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기업, 원전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에게 뭐 이제 원전 재가동이나 이제 원전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로비를 실제로 이제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유럽 쪽,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특히나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 원전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프랑스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력난을 한번 겪은 이후에는 그 탈원전 기조가 이제 좀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발 모멘텀도 이제 힘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원전주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이제 소외된 업종이기도 했고, 그 금리 상승기에 많이 이제 피해를 본 업종 중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IRA 보조금 삭감에 대한 그 우려들이 있었는데, 향후 2년간은 이제 IRA 보조금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 호재라고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여야의 의견이 좀 일치한 상황이다. 원전도 원전이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이쪽도 풍력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러 가치가 최근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신흥국 시장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약달러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건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한 의견,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견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의 상대 강도가 그 달러 약세랑 이제 과거에 보시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의 수입 규모가 이제 그동안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미국의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뭐 불확실성 아니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제 미국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수입 규모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3월 달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초에 이제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그 3월 달에 이제 급격하게 수입을 늘린 결과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이 말인즉슨 해외 수출 업체들이 이제 해외 수출 업체에 이제 미국 업체들이 지불한 달러가 이제 시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실제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초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포인트에서 100포인트대로 하락한 이후에 그 100포인트대를 실제로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약세에 일조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사재기 수요가 이제 소멸된 이후 이제 미국의 수입 규모가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FOMC에서도 동결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등락을 보일 건데 이제 다만 큰 흐름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달러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는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이제 지난 5월 초에 부각이 됐었던 그 대만 달러 급등과 같은 사례에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관세와 이제 약달러가 촉발한 이제 부차적인 현상으로 이제 신흥국들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그 달러 해지 수요가 조금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 역시 이제 미국 내로의 이제 리쇼어링의 확대, 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하고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이제 약달러를 유도를 하고 그 상대국들, 그 교역 상대국들에게 이제 통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제 좀 예측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달러가 이제 신흥국의 강세 콜로 이어지는 것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그 흐름이라고 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 국면에서 신흥국 자산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뭐 유의미한 매수 규모는 아니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 유입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조기 대선이 이제 끝나서 이제 정책적인 정책이 이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일단 나타나야 될 네.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대외 변수로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7, 8월 달에 이제 그런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의 그 이익 가시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는 국면이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6월 달에 있을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이제 관찰국에 이제 등재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추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그 공매도를 금지하기 이전 수준 대비해서도 그 평균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4월 한 달간의 그 미국의 그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단기 이슈에 따라서 증시의 등락폭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 또는 상승이라는 그 방향성 베팅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게 한 요인이라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관세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한국 증시의 그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런 상방으로 향하든 이제 하방으로 향하든 네. 자금 유입 자체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선반영이 돼서 그런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재료가 뚜렷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 상호 관세가 발효된 시점, 그때 기록했던 낙폭을 이제 미국 증시 역시 다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이제 회복을 하면서 좀 강세장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은 일단은 어렵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협상이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그 미중 간의 그 실질적인 그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일단 당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공약을 했던 대중관세율이 60%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00%, 뭐 135%이 정도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과연 60%라는 관세 수준이 이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냐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도 맞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되게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관세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 역시 이제 추후에 이제 부과될 걸로 예고된 상황에서 좀 이제 7, 8월 달에 그 부채 한도 협상과 이제 맞물리면서 그때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번에 그 무디스가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경고했다라고도 봐야겠고 이미 뭐 알려진 위험이라는 뭐 의견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정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을 통해 성장해왔던 미국 경제가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1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은 역성장을 했고 2분기에도 이 역성장이 이어질 수가 있느냐 또는 그 역성장의 폭이 마이너스 전환 폭이 굉장히 클 것인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우려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채금리가 이제 4.5%에서 어쨌든 지지가 저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페드 워치상으로 그 미국 선물 시장에 이제 반영된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일단 9월 인하 가능성까지도 이제 점쳐지고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이제 연내 1회 인하 가능성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다음 이제 FOMC 또는 이제 8월달 그 잭슨홀 미팅 쪽에서 좀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좀 유의미한 얘기들. 네. 그러니까 2회 원래 이제 기존의 시장 예상은 이제 2회를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회로 축소가 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좀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유의미한 반등은 아마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원 예산위를 통과한 감세 법안이 이르면 22일입니다. 2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관세로 부담을 느꼈던 미증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네. 지금 트럼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말씀해주신 그런 소득세율이나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 과거에 17년도에 제정을 했었던 그 TCJ라는 감세 법안을 최소 4년 동안 이제 연장을 하겠다는 네. 법안이고 네. 그 외에 이제 애초에 당초 이제 공약을 했었던 그 은행들의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법안 자체도 지금 여름 중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8년도 3월 당시에도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촉발이 된 이후에 미국 증시만 좀 차별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세안 적용에 따른 그 미국의 EPS 상승 효과가 이제 미국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트럼프의 그 공약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네. 이런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이제 가시화가 될 경우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날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의 그 투자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고용 확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성장주 그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성장주 장세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장주들의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주고 계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증시가 그동안의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이 깊었다가 지금 많이 낙폭을 회복을 했는데 AI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인프라 투자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연구원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 사이클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보는 게 맞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가치는 하드웨어에서 이제 점차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4월 급락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 대장주인 팔란티어의 그 반등폭의 그 하방 지지나 아니면은 반등폭도 이제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익 사이클 상으로 그 이익이 확장되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멀티플이 고 PBR 주들에게 이제 멀티플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장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성장주에다가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크게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행정부의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에너지나 이제 전력 확보가 좀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뭐 에너지 인프라 쪽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국내는 대선 이슈가 있고 미국의 관세, 감세 뭐 이런 이슈들도 여전히 팽팽하고 시장의 대응 전략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은 어쨌든 네. 이제 미중 관세 이후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 빈집이었고 이제 공매도 물량도 완화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지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소 3분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 개별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수출 중심 성장보다는 이제 내수 중심 성장으로서 이제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위해서 그 상대국들의 통화 절상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절상의 필요성 확대라는 그런 큰 흐름에 따라서 이제 2010년도와 2018년도에 나타났던 그 주도주 외에 이제 내수 소비주들의 그런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의 내수 부양 그리고 내수 소비주 강세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